안녕하세요. 솔비식물원 정기성입니다. 오늘은 자생종 무늬 동백나무의 번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늬 동백나무를 번식하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파종하거나 삽목, 접목, 치목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씨앗을 이용한 실생 번식, 즉 유성 번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백나무는 자신의 꽃가루를 자신의 암술머리에 붙이는 자가 수분보다는 다른 나무의 꽃가루를 통하여 수정되는 타가 수분에 의해 수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늬 동백나무의 경우에는 무늬가 있는 모수의 종자를 파종해도 모수의 무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늬 동백의 씨앗을 파종하여 대량 번식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까닭입니다. 종자로는 모수의 형질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씨앗 파종 시에는 대부분 모수보다 무늬가 약하거나 무늬 자체가 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수보다 화려한 무늬가 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종종 모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늬가 발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씨앗 파종이 유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체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나무의 씨앗은 10월경에 열매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 수확하는데 이듬해 봄에 파종하는 것보다 체종한 씨앗을 곧바로 파종하는 것이 발화율이 높습니다. 이듬해 6월을 넘긴 씨앗의 발화율은 현저하게 떨어지며 봄까지 보관할 경우에는 양파망에 강모래와 섞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1 내지 1.5cm 깊이로 파종합니다. 파종 전과 후에 유의할 점은 항상 충분한 습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기가 유지될 경우 발화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파종 후 3 내지 4개월이 경과하면 발화합니다. 파종상에서 발화시킬 경우에는 온도를 25도 이상 유지시키면 계절과 관계없이 발화기간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접목묘로 사용하기 위해서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콩나물 기르듯이 관리하여 발화시켜 화분에 이식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발화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나무의 뿌리는 직근성을 지니는데 화분에 이식하기 전에 어린 직근을 절단하여 이식하면 여러 갈래의 뿌리 발달을 유도할 수 있고 세근이 왕성하게 발근하게 됩니다. 어린 동백나무는 반음지식물이므로 반그늘에서 재배하는 것이 생육에 유리하며 이식 후 1년간은 시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무성번식, 즉 영양번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늬 동백나무는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주로 무성 방식인 삽목, 접목, 그리고 치목 등의 영양번식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삽목입니다. 무늬 동백나무의 삽목은 품종 고유의 무늬 특성을 유지시킬 수 있고 특별한 기술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번식법입니다. 단, 접목보다는 초기 성장이 늦으므로 충분한 삽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목법을 통해서 빠른 기간에 많은 삽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삽목의 경우에는 개화 연령을 앞당길 수 있는데 3년 정도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삽목한 당해에 꽃이 피는 것은 꽃눈이 형성되는 6월 이후에 삽목한 삽수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삽목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늬 동백나무의 삽목 시기는 2월에서 11월까지 가능합니다. 삽수가 발근하는데 적합한 온도인 20도에서 25도를 유지하는 6월에서 7월의 장마철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적합하나 삽목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보자의 경우에는 3월 초 봄철의 삽목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삽목 용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삽목 용토로는 물빠짐이 좋은 마사토와 처곡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피트모스나 상토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삽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삽수는 충실하게 자라 경화된 1년생 굵은 가지가 좋으며 접수는 채취한 당일에 삽목할 것을 권합니다. 삽수의 잎은 2 내지 3장 정도로 다듬으며 삽목판에 꽂는 밑단을 잘 드는 칼로 비스듬히 양면을 깎아주어 발근할 면적을 넓혀주는 것이 좋은데 깎을 때는 첫 부분에서 끝부분까지 단번에 깎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삽목 방법입니다. 삽목 전에 용토에 충분히 관수하여 흙먼지를 제거하여 통풍이 잘 되게 하며 삽목 후에도 물을 주어 삽수가 용토에 잘 조이도록 합니다. 삽목 시에 밝은재를 물에 풀어 삽수를 2시간 정도 담가두거나 삽목 시에 밝은재를 발라서 삽목하는 것이 발근에 유리하다고 하나 동백나무는 삽목이 잘 되는 식물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끝단에 황토흙을 이겨서 발라주기도 하나 동백나무의 경우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황토 경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개 발근이 어려운 식물을 삽목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삽목 후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삽목 직후에는 삽수가 흔들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3 내지 5일 정도 관수하지 않고 스프레이로 엽수하는 것이 전문 재배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며 원활한 통풍과 병균이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대를 사용하여 삽목판을 지면에서 약간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삽목판은 이동시키거나 움직이면 발근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니 자리를 이동시켜서는 안됩니다. 삽목 후 50일이 경과하면 켈로스가 형성되어 발근이 시작되므로 뿌리 발육을 돕기 위하여 관수 횟수를 줄여줍니다. 다음은 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 이식은 봄철 삽목의 경우에는 가을철에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뿌리 발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이듬해 봄에 옮겨주는 것이 화분 이식 후에 고사율을 낮춰줍니다. 보다 자세한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 솔빛식물원과 함께하는 무늬 동백나무 삽목하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성번식 접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늬 동백나무 접목은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화 연령도 삽목에 비해서 빠른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삽목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므로 전문 배양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양 방법입니다. 일부 애동인들은 접목묘보다 삽목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접목묘가 생존력이나 성장력이 훨씬 좋습니다. 접목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늬 동백나무의 접목은 접목시설을 갖춘 곳에서는 1년 12달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2월 하순부터 가능하며 3월의 봄철과
장마 직후인 7, 8월경에 주로 실시합니다. 노지에서는 성공률이 낮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비닐하우스 등 실내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접목 방법입니다. 무늬 동백나무는 다른 목본류에 비해서 접목 후 활착률이 높은 수종으로 주로 절접 방법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대목과 접수 간의 관다발 연결이 느린 식물이기에 접목 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40여일 기간 동안 증산 억제와 습도 조절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접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을 맞추는 것으로 대목의 한쪽 가장자리를 접수의 가장자리가 밀착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접목 후에는 접목 부위를 접목 테이프로 감아서 수분 발산을 억제해 주어야 하며 물로 스프레이한 비닐봉투를 씌워서 습기를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실생묘를 사용하여 접목할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인 굵은 대목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접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제작할 유튜브 동영상 솔빛식물원과 함께하는 접목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성번식 치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목은 모체에 부정근을 생성시켜 번식하는 방법으로 삽목이나 접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체를 안전하게 번식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종자목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활용합니다. 치목법은 공중치목이 주로 사용되는데 5년 이상 된 성목에 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치목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목 시기는 공중 습도가 높은 장마철인 6월에서 7월경이 적당합니다. 다음은 치목 방법입니다. 번식하고자 하는 가지를 약 1cm 정도로 굵은 가지의 겉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기는 환상박피가 일반적입니다. 환상박피한 부분을 충분히 젖은 수태로 두껍게 감싸고 그 위에 비닐로 감아 덮은 다음에 비닐의 위쪽과 아래쪽을 묶어서 수태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식입니다. 비닐을 통해서 부정근이 충분히 자란 것이 보이면 모체의 가지에서 잘라내어 옮겨 심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늬 동백나무의 번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은 솔빛식물원에서 여러가지 참고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여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솔빛식물원 정기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자료를 제작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